월말 김어준입니다. 연말입니다. 연말은 술이죠. 술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승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창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창수. 예. 이 선생님께서는 무역학을 전공하셨습니다. 예. 김창수 선생님께서는 이제 중국어를 전공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인생이 정대로 안 풀린 거죠. 인생이 원래 뭐 정대로 안 풀리죠. 예. 현재 이 선생님께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전통주를 맛볼 수 있는 백곰 막걸리 앤 양조장을 직접 운영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김 선생님께서는 국내 최초로 위스키 증류소를 김포에서 설립해서 곧 생산할 예정이시죠. 아직 제품화는 안 됐고 그리고 저보다 한 몇 달 빨리 한 데가 있습니다. 몇 달? 네. 아, 그래 잘못 보셨네. 첫 시제품이 먼저 나왔다는 겁니다. 시제품도 먼저 나왔고. 아, 사업 제품은 안 나온 것이고 시장의 제품은 저쪽은 안 나왔습니다. 그럼 누구 잘못 보셨네. 자, 두 분이 어떻게 술에 빠졌나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 선생님은 술독에 빠지신 책이 기본적으로 워낙에 술을 좋아하고요, 원래요. 태형이 저처럼 네. 유선형이야. 아, 예. 그래서 저도 총수님께서 술을 좋아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는데 의외셔가지고. 네. 예. 제가 나눔검수다 이후에 네. 사람들은 술을 안 마십니다. 어떻게 술이 직업이 되신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까지가 제가 이제 식품 MD로 근무를 하면서 전국으로 주유하는 게 직업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뭐 해썹 심사관으로 또 했어. 예, 또 심사관으로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한 10년 동안 전국을 주유하고 살았었거든요. 아, 식품 MD 하면서 그 예. 지역에 가서 술을 마시다 보니 그 지역의 술들도 먹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술들이 이렇게 많이 숨어 있는 거지? 그 지역 특산주 같은 것도 마시고 그렇죠. 이게 국내에 좋은 술이 많구나. 네. 우리나라에 그런 양조장이 얼마나 있어요? 막걸리 양조장만 그 저 면허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900개 가까이 있고요. 약주도 있고 청주도 있고 일반 증류주, 과실주 등등등 있어가지고 한 2,000개 가까이는 될 걸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정말 지역에 가면은 많이 숨어들이 있어요. 예, 그걸 또 찾아다니는 게 재미다 보니까 한 6년 정도를 정식 직업을 안 가지고 그 양조장들 한 4,500개 정도 다니면서 정식 직업을 안 가지고 어떻게 양조장 예, 가산을 탕진하면 가능합니다. 예.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6년을 다닐 생각은 안 했었는데 어쩌다가 양조장을 돌아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게 2010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35대라 더 나이 먹으면 회사에서 평생 썩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에 일단 그만두고 여행도 좋아하고 음식도 좋아해서 전국으로 주유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전통주 쪽으로 급속하게 빠지게 됐던 거죠.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배우러 다녔던 건데 그래서 나중에는 그 6년의 백수 생활 동안에 막걸리협회도 창립을 해가지고 저처럼 돌아다니는 사람이 그때 없었거든요. 양조장 돌아다니다 보니까 전국에 예. 아니 이렇게 흩어져 계시면 어떡하냐. 사단법을 하나 만들자. 네. 그래서 본인이 사무국장으로도 한 1년 가까이 있었고요. 예, 그러다 이제 가산을 다 탕진하고 지속 가능하게 돈을 벌 캐시카우가 필요해서 백곰 막걸리까지 이제 내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나오셔가지고 프리한 시간이 났으니까 양조장을 좀 돌아다녀 볼까? 예. 처음엔 진지함은 전혀 없었고요. 처음부터 각오를 하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 처음부터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으면은 그렇게 멋있게 얘기를 할 텐데 이미 아니라고 여기저기 얘기가 돼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다 그렇게 됐구나 그냥. 네, 맞습니다. 뭐 먹방 다니고 그냥 전국에 맛있는 술 먹으러 다니다가 결국은 직업도 술이 돼버리더라고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까지는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 동네 양조장을 가봐야지까지는 잘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워낙에 대학교 때도 막걸리를 특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아니 근데 제 말은 네. 저도 대학 때 막걸리 많이 마셨는데 네. 그때 탁주라고 그랬는데 주로 지금도 탁주라고 하나요? 주세법상 탁주라고 그러고 주세법상. 예, 정확히 법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예. 여하간 마실 수는 있는데 예. 이 동네 양조장이 어디야? 가봐야 되겠어. 여기까지 연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연결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뭐 라오스에 가도 양조장을 가고요. 뭐 폴란드에 가도 양조장을 가고 뭐 일본에 가도 양조장을 가고 술 그러니까 맛있네? 양조장 가야 되겠다. 전혀 이렇게 이상한 연결됩니까? 저한테는 그게 그냥 원래 그렇게 처음부터 좀- 그랬어요? 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씀드려다 보니까 참 제가 이상하긴 하네요. 흔히 이제 술배라고 하는데 네. 보니까 몸이 이제 굉장히 날렵하게 유선형으로 뽑히셨어요. 잠수 같은 거 하면 잘하시거든요. 예. 자, 제가 남발할 때가 아닌데. 자, 옆에 계신 우리 김 선생님께서는 네네. 어떻게 술을 업으로 삼는 첫 발을 내디신 거예요? 사실 정확히 왜 그런지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 그래서 그거를 이 선생님도 그냥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다가 아마 술 취해서 이거 어디서 만든 거야 막 이랬을 거야 처음에. 저는 조금 일찍 술을 시작을 해서 네. 중학교 때 이제 술을 조금 많이 먹었습니다. 중학교 때. 네네네. 중학교 때. 근데 중학교 때 제 졸업 앨범에 이 편지 같은 거 보면 술 좀 그만 먹어라 이런 게 써 있을 정도로 친구들이? 술을 좀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시험 끝나고 이제 친구들이랑 순댓국집 가서 술을 한잔 하는데 거기에 이제 특이한 새로운 술이 좀 들어와 있더라고요. 전통주였습니다. 전통주였는데 여기에 명인 김창수라고 써 있더라고요. 제 이름이 오, 김창수예요. 야 이거 계기 진짜 조금 만든 우연히. 건데. 하필 그 명인의 이름이 김창수였어요. 네, 뭐 아, 사실 고등학교 때는 뭐 워낙 꿈이나 이런 거 많이 고민할 때고 방황할 때다 보니까 아, 나는 술을 좋아하는데 이걸로 명인이 된 분이 있네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름이 바뀌는 내가 좋아하는 술의 이름을 받고 이걸로 알린다고 술 만드는 사람의 직업으로서의 인식이 그때 처음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살 되자마자 술에 대한 공부를 좀 개인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으로 만들었던 술이 이제 막걸리. 저도 네네. 20대 이미 술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네네. 20살 때부터 이미 술을 만들고 술을 좋아한다고 해서 20대에 갑자기 나 술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네네. 술을 담아봐야 되겠다까지는 잘 안 가는데.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뭐 전통주도 만들고 맥주도 만들고 소믈리에 과정도 좀 수업도 듣고 졸업하고 나서 하다가 그러면 근데 업을 뭘로 삼으셨어요? 아무래도 중국어랑 일본어 쪽을 전공하다 보니 그쪽 관련된 영업직을 어떤 했습니다. 물건을 파셨습니까? 물건은 뭐 삼성전자 약간 1차 벤더 느낌으로 부품 제조하는 혈비 납품. 네네 그런 곳에서 기술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기술 영업 하시다가 네네. 예. 근데 취미로 이제 술에 대해서 언젠가나 술에 관련된 일을 할지 모른다. 그렇죠. 전공에 맞춘 일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자. 술을 만들어야겠다. 네. 그때 만들려고 마음먹은 게 이제 위스키고 네, 왜 위스키였어요? 여러 가지 술을 공부하다 보니까 위스키가 일단 제일 맛있었고 아, 내 입맛에 딱 맞았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위스키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 세계 7위 소비권 국가일 정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인데도 자국산 위스키 하나 없는 나라. 그래서 20대 한 초반부터 이제 위스키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어느 순간 위스키 맛에 매료돼가지고 근데 하필이면 한국에는 위스키 만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맞습니다. 그럼 내가 직접 만들어야지 이렇게 연결된 거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기술을 배워야겠다. 네. 기술만 있으면 언젠가 투자자를 구워 삶으면 되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에서 배우려고 하는데 국내에 위스키 만드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무작정 스코틀랜드로 갑니다. 위스키의 종주국 스코틀랜드에 가서 모든 위스키 만드는 공장 증류소를 다 돌아보는 거야. 사실 목적은 일 시켜달라. 돈 안 줘도 된다. 일만 좀 알려달라. 그냥 무턱대고 가가지고 네 자전거랑 텐트만 들고 증류소 갔죠. 공장을 방문해가지고 나에게 일을 주시오. 네. 나에겐 열정이 있어. 네, 맞습니다. 만화책을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그때가 29이었는데 만화에서 보면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무릎 꿇고 네네. 그러고 막 하면 역시. 노인네가 쭉 나와가지고 너의 열정을 높이 쌓아. 네네네. 근데 저는 만화책 주인공은 아니었더라고요. 다 거절당하고 당하지. 언어도 안 통하고 뭔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excuse me, Excuse me. I want to 뭐 이러다가 그냥 뭐 그래서 뭐 자기들끼리 얘기했을 거예요. 뭐 한국에서 웬 거지 같은 애가 와가지고. 맞습니다. 거의 자전거를 또 타고 돈이 없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텐트 생활하면서 네네. 웬 거린이 하나 와가지고 밥 주세요 하고 갔다.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겠죠. 사실 그래서 다 거절. 다 거절 당했습니다. 전 102개를 갔는데 스코틀랜드에 있는 위스키 증류소는 다 가보셨네. 다 갔습니다. 최초로.
아시아에서 아마 최초잖아요. 아시아의 최초. 한국에서 왔는데 인터뷰하면 안 되냐고 한 다음에 슬쩍 해보기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안내 직원한테. 네. 예. 그러니까 해도 나는 가이드일 뿐이다. 메일을 써서 뭐 문서 올려라. 약간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만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정말 그 시골 양조장 이런 걸 생각했는데 스코틀랜드는 이미 다국적 대기업의 소유의 다 공장 시스템으로 다 바뀌어 있는 거라서 그냥 뭐 스코틀랜드 노인들이 평생 그 위스키를 만들던 이제 수염 이렇게 난 할아버지가 무릎을 딱 꿇는 걸 보고 자네 열정 반했네. 뭐 이런 거. 그런 걸 상상했죠. 이런 거 상상했는데. 그래서 자, 그래서 다 거절당하고. 근데 이게 죽으란 법이 없는 게 마지막 102번째 거절을 당하고 네. 이제 끝났구나. 이게 마지막 중류소까지 다 갔는데. 네. 102까지 끝났구나 하고 바에가 술을 한잔 했습니다. 술을 한잔 하고 있는데 옆에 동양인이 있는 거예요. 네. 술도 많이 먹고 기분도 그래서 말을 걸어봤어요. 너 뭐 where are you from 했더니 일본 사람인 거예요. 또 일본어를 복수 전공 좀 했거든요. 여기서 일본어를 인생 어떻게 풀릴지 몰라. 딱 했더니 102번째 거절당하고 나서 이게 일본 위스키 증류소 직원인 거예요. 이야. 스코틀랜드에 무슨 행사차 출품하러 왔다가 아하. 잠깐 시간 나서 한잔하러 온 건데 거기 엉겼구나. 네. 해가지고 이제 나 니네 연수가면 안 되니 이런 거. 맞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거기가? 치치브 위스키죠. 치치브 위스키. 요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한 번 완전 우연히 네. 거기도 직접 찾아가서 그렇게 했으면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바에서 술 한잔 하다 우연히 만난 거지. 그때 이제 일본어로 또 좀 네네. 영어였으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일본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본인의 사정을 또 설명을 하니까 야 인상적이었겠지 그때. 이런 불쌍한 아이를 보았나. 그래서 결국 그 치치부로 연수를 갑니까? 그때 가는 게 좀 순탄치는 않았어요. 그 친구도 직원이었고 결정권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하. 그때 마침 이제 일본 NHK 서울 지부에서 저를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거 촬영하려고 왜요? 연락이 제가 한 10년 전부터 한국산 위스키를 만들어야 된다 떠들고 다니던 사람이어가지고 일본 위스키의 창시자 이제 다케츠루 마사타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좀 비슷하다라고 NHK를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제 블로그를 보고 연락을 제가 그 전부터 위스키에 대한 열정을 개인 블로그 계속 올렸더니 10년 넘게 계속 위스키 만들어야 되고 제가 스코틀랜드 간 얘기 다 올리고 막 집에서 위스키 만들 다 올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처음 위스키가 시작됐을 때 그때 스토리하고 비슷한 라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너는 한국의 위스키 아버지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스토리로 뭐 찍을 거 없냐 연락이 와서 마침. 네, 맞죠. 그래서 NH를 끼고 치치부에 다시 연락했어. 그렇죠. 야, 나 NHK 그렇죠. 계속 안 된다고 거절하니까 야 NHK에서 거기서 연수하는 걸 찍고 싶어 한다. 이렇게 역으로 얹어가지고 겨우 가서 위스키 배우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치밀한 계획은 아닌데 끊임없이 여기저기 질러보다 하나 얻어 걸렸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선생님한테 돌아가가지고. 예. 그래서 전국에 400개 양조장,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400개 양조장 이걸로 어부를 삼아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네. 어느 시점부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백건 막걸리라고 하는 가게를 열고 네. 전통주를 가득 채운 겁니까? 예, 그래서 그 원스톱 서비스로 그 전통주를 다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꾸미는 게 원래 목표였어가지고 안에다가 주점도 내고 양조장도 내고 이제 뭐 전통주를 한 130종 정도로 갖추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16년도였는데 그때만 해도 130개는 이제 굉장히 놀라운 숫자였었어요. 지금 현재는 한 320종 정도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직접 전국의 주요 양조장들 다 가봤으니까 두 분 다 소위 덕업 일체가 된 거구나. 네. 해썹은 어떤 품목의 해썹? 전 축산물 해썹 쪽으로 했었습니다. 원래 축산물 MD를 했었거든요. 고기 먹다가 술에 빠진 거구나. 예, 그래서 원래 네, 좋아하고요. 그래서 전통주 300개가 넘는다고요? 예, 지금 한 320종 정도 되고 있습니다. 320종. 전국에 있는 소규모 양조장들 것도 네. 괜찮다 싶으면 다 받으시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뭐 한국에 전통주나 관련 박물관들이 꽤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데든 가봤자 빈병만 구경하는 거잖아요. 병만 구경하는 거죠. 야구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열된 걸 마실 수 있는 박물관이나 도서관 같은 그런 곳을 만들자. 이제 그런 컨셉이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지역 술 박물관을 그대로 옮기되 네. 그걸 내가 꺼내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서울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판매한다거나
이제 그런 술들이 저희가 굉장히 많이 있는 아, 편이죠. 그렇겠구나. 예. 그러니까 양조장들도 다 젊은 시절을 돌아봤고 사장님하고도 안면이 있고 막걸리 협회 사무총장도 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술 좀 써봐봐 하고 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아. 어떤 술들은 한 5년 동안 한 명밖에 안 팔린 술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서울에서 판매하는 곳이 한 곳이 있는 거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 더 많은 주종을 채우면 채울수록 덕후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되네요. 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또 알아봤구나. 이게 이제 다 우연이 된 건데 치밀한 계획가 여기까지 온 줄 알고 사람들이 감탄하겠어요. 네, 정말 치밀한 걸로 생각을 해주시는데. 네. 자, 그러면 진짜 우연인 김 선생님을 다시 돌아가가지고 배우고 왔어요. 네. 한국산 위스키를 내가 그러면 이 땅에 최초로 만들어 보겠다 결심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러면 증류 설비도 있어야 네네. 되고 돈이 문제였습니다. 돈. 30 안팎이었는데 돈이 있을 리가 없죠. 그때 당시 분위기는 한국에서 위스키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어. 투자도 찾을 수가 없어라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위스키 먹는 문화가 많이 발달하지 않을 지금 때여서 위스키 먹는 문화가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래요? 컸습니다. 지금 작년이랑 재작년 모든 소비재 중에 성장률 1위가 위스키입니다. 그 세계가 있구나. 네네. 근데 그 7년 전에는 뭐 그런 게 전혀 없을 때라서 자금 조달이 어려웠어요. 네네네. 투자 이런 관련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돈 모으자. 그래서 그때부터 죽어라 돈 안 쓰고 일반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각종 주류 관련 회사에 뭐 계속 일을 하죠. 바텐더도 했고 면세점에서 술도 팔았고 주류 영업사원도 했고 마케팅에서도 일했고 술 회사 일단 가가지고 술도 배우면서 돈도 벌고 그래서 그렇게 술 공부하고 배우고 하는 과정이 한 4, 5년 동안 4, 5년. 네, 넘게 돈을 계속 모았죠. 그러면 그냥 회사 다니면서 저축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각종 주류 다른 산업도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술 만드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저는 술 만드는 걸 10년 전부터 계획을 했고 정확하게 계획대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드디어 요 정도 돈이면 내가 조그만 공장 만들 수 있겠다. 네네. 증류소. 네. 증류소를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